통장 비밀번호를 만들 때는 네. 통장에 돈이 있어요. 네. 그 돈을 남들이 못 가져가게 비밀번호를 걸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했대. 뭘 암호화한 거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암호화 기술이 주로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거래 및 합의 유지 과정을 암호화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과 변화 내용들이 블록체인에 분산화돼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 그리고 현대 기술로서는 해킹이 불가능한 현재로서는 최상의 보안 기술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집에 인터넷이 안 되시나? 검색만 한번 딱 하면 나오는 것을 창피하지도 않은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 없는 웃음이랑 똑같아요. 속성은 있는데 네네. 존재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 이겁니다. 사기라 이겁니다. 사기라 이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오늘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봤었던 영상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있었던 팟캐스트 비스무리한 것인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유튜브가 자동 재생을 통해 가지고 앞부분 좀 재생을 하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앞에 잠깐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근데 이분도 본인이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이거나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직책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돈 찍어내는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리고 누가 합니까? 이 사람 혹시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을지. 자, 아무튼 개돼지 농락을 위한 멘트를 했었던 한국은행 국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달러 차트 보시면 반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하게 반등했는데 미국 증시는 오히려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은 좀 빠졌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와리가리를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치솟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비트코인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특금법 적용을 앞둔 업비트의 기습 공지 25개 코인이 상폐 위기를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김치 코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나 클레이 같은 거 빼고는 웬만하면은 국산 코인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요. 최악의 경우 상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유의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날의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원화마켓 페어를 제거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트코인 페어만 거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국내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부디 크게 손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재미난 청원이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청원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공식 법정 통화로 인정이 되었다. 엘살바도르는 대한민국과 1962년 수교를 진행한 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교국의 공식 화폐는 외화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법상 수교국의 화폐 환차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가상자산법에 의한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죠. 근데 정부에서 이를 들어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겠죠.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축들이 시끄럽게 짖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하신 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이 중국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단속에 관련해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경쟁 상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자본 유출을 막고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않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감시하고 감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자, 아무튼 계속해서 중국 당국이 중국 시민들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를 압박해서인지 빗썸으로 계속 비트코인들이 흘러 들어와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들 것 같지는 않죠. 이것을 던져가지고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인지,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암호화폐에 관련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암호화폐 생태계가 건강해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위키피디아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구글에서도 엘살바도르의 통화가 무엇이냐라고 검색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소식은 여전히
많은 자본들을 낳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제결제은행의 혁신센터 총괄, 이름은 브누아 꾀레레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는 것은 재미있는 실험이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투기 자산이라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너그 대장이나 음식 가지고 실험 그만하라고 해라. 비트코인보다는 음식에 대한 규제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현재 금융 시스템만큼 그 정도로 건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그 다음에 이어서 JP모건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까내리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IMF와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JP모건도 알 겁니다. 엘살바도르가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엘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적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냥 비트코인 한번 해볼까? 질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쏙 빼고 무시하고 있는 JP모건. 그들은 또한 비트코인의 반등세는 일시적일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지금 CME 선물과 현물 가격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는 시장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좀 간당간당한 것은 사실이어가지고 일단은 두고 볼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해서 남미 쪽에서 얼마 전에 첫 번째로 승인이 났었던 브라질의 비트코인 ETF 다가오는 6월 23일 상장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의 6개의 보험사가 2021년도 1분기에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투자 신탁에 약 31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6개 보험사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넬 뮤추얼, 도니골 뮤추얼 인슈런스, 스테이트 뮤추얼 인슈런스, 세이프웨이 인슈런스, 웨스트필드 인슈런스, 피델리오 인슈런스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작년 12월에 매스뮤추얼이 비트코인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보험회사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이들은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GBTC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투자 신탁도 사들였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비트코인 보유량 총 4위의 고래가 3,720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보유량이 무려 11만 2,593개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스트레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로 들고 있으면 거래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소 지갑 주소가 아니라고 하네요. 자, 과연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일까? 굉장한 궁금증을 또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겠죠. 혹시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설마? 아니겠죠. 농담입니다. 다음으로 해서 트위터에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의 트윗이 많은 사람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모두 비트코인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블루스카이나 트위터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시켜줘라고 하니까 잭 돌시가 여기 답을 달기를 시간 문제다. 트위터상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달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런 잭 돌시의 트윗에 잭 몰러스, 스트라이크의 창업자이자 얼마 전에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었던 사람이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트위터에 스트라이크의 API를 제공함으로써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인생에서 비트코인과 같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잭 돌시. 조만간에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난장판이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즐거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전염병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알케인 크립토의 창업자인 에릭 월, 그리고 유명 분석가인 루크 마틴이 확진이 됐다고 하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업계의 악동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립토 비트로드 같은 경우도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몸도 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데요. 부디 사람들의 빠른 쾌유를 빌어봅니다. 다음으로 해서 캐나다 비트코인 ETF 제공업체인 퍼포스 비트코인이
최근에 물량을 36개 늘렸다라고 하네요. 36개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비쌉니다. 36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아직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레이스케일 GBTC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은 나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엔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 주말만 되면은 여기서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며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진콜 때문이다.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스푸핑이 주중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말에는 오히려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카 도지라는 분석가,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데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 일단 4만 불 때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인컴 샤크 같은 경우도 4시간 봉을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시간 안에 여기 있는 이 추세저항을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비트코인 삼각수렴 안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분석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가짜로 한번 떨구고 올릴 때는 그래도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좀 가지야. 이어서 주경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불안한 점이 있다. 거래소들로 비트코인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거래소 내로 들어오는 비트코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거래량이 필요하다. 트레이딩 볼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거래소 내로 비트코인들이 몰려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불안불안하네요. 더군다나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빗썸으로 입금된 양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디 공포의 일요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보고요.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닷컴 앱에는 암호화폐 정기 구매 기능이 있죠. 이 정기 구매 기능이 앞으로 알고, 쿠사마, 팩스G, 그리고 진리카가 지원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립토닷컴 앱에서 깃코인을 추가로 새롭게 상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 40조 달러가량의 자산을 운용하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가 암호화폐 부서를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조만간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욱더 많은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들이 암호화폐로 발을 디디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칼다노, 에이다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알론조 테스트넷에서 첫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드디어 칼다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성화되는 것인가? 매체에서는 9월까지 전면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혜를 갚은 강아지 이야기입니다. 이 도지코인의 밈이죠. 밈의 실제 주인공에 관련된 NFT가 무려 400만 달러에 팔렸다라고 하네요. 이 경매 수익금 같은 경우는 자선단체에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훈훈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식을 끝으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하루 평안한 휴일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재밌으셨다,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토마토밭에 포도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